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든 아니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법대 신입생이던 15년쯤 전 신문에는 종종 10년 후 비인기 직종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장래에 먹구름이 낀 직종의 목록에는 항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절대 숫자가 늘어나고 법률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고용 불안정이 증가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지만 솔직히 저와 친구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없겠지 하고 웃어 넘겼지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렀고 변호사 시장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로스쿨 시대가 되어 졸업생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변합니다. 신입사원들이 40 즈음에 퇴사하는 시대입니다. 직업시장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는 셈이지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는 무한한 도파민을 요구합니다. 무한한 도파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365 공비타민,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한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는 이 로버트 마우어가 이야기한 작은 행동의 전략, 스몰 스텝 전략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의 구체적 예시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다가오면 누구나 결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결심들은 아마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해 첫날에 한 번쯤은 결심해 보았을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로버트 마우어는 자신의 고객의 사례들 중에서요, 스몰 스텝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새해 첫날 그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하네요. 어떻게 행동을 잘게 쪼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그러니까 식사량 줄이기, 다이어트 같은 목표를 세웠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스몰 스텝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살찌는 음식은 먹기 전에 한 입 떼어 놓는다. 이 행동을 한 달 동안 계속한다. 둘째, 두 번째 달에는 2입을 떼어 놓는다. 셋째, 그 다음에는 3입을 떼어 놓는다. 그리고 더 이상 먹고 싶어지지 않을 때까지, 떼어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한다. 그리고 넷째, 그 음식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이젠 다른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에 집중한다. 씹는 동안 두 손은 무릎에 둔다. 완전히 씹어 삼킨 후 다시 음식을 떠서 입에 넣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식사량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체중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몸에 좋지 않지만 자꾸만 손해가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밤에 과자를 자꾸 먹는다든가, 피부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라면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혹은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음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로버트 마우어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스몰 스텝 전략을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한 달 동안 한 입을 떼어놓고, 두 번째 달에는 두 입을 떼어놓고, 그 다음엔 세 입을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많이 떼어놓는다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그 차에 들어가는 설탕 한 스푼을 줄이기 위해 설탕 알갱이 하나씩을 빼신 분 기억나시죠? 그분은 13살 때 시작해서 1년 걸려 설탕 한 스푼을 줄였지만 45살이 될 때까지 계속 차에 설탕을 넣지 않고 드신다고 했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 분명 느릴 수는 있어도 계속 반복하기만 한다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이번에는 운동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혹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 운동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낡은 테니스공 같은 것을 꽉 쥐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 몇 칼로리라도 소모될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데도 조금씩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둘째, 이렇게 공을 꽉 쥐는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은 하루에 한 번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어쩌면 너무 과격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주 작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6층인데 엘리베이터로 5층까지만 가고 딱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자라고 정말 작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세 번째는요,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계단으로 한 층을 더 올라가거나 동네를 돌면서 지나쳐가는 집을, 그러니까 걷는 거리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영이든 스키든 테니스든 요가든 댄스 스포츠든 말이죠. 그와 관련된 멋진 사진을 찾아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거나 냉장고 혹은 거울 한 귀퉁이에 붙여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 반경을 넓혀가기만 한다면요, 어느 날 갑자기 피트니스 센터나 테니스 클럽에 가서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할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처음에는 검도부에 들어갔다가 영화 허리케인 카터를 보고 복싱부에 들어갔다가 나는 달린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달리기에 꽂혀서 마라톤을 시작했다가 또 틈틈이 헬스장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22살에 돌아 동네 검도장에 등록했었습니다. 사실 거기도 검도를 하려고 찾아간 건 아니고요. 유도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구민체육센터에 들어갔는데 언젠가 플랜카드에선 분명히 유도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대신 검도반만 남아있다고 하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된 검도 인연이 꾸역꾸역 어떨 때는 열심히 나가다가 슬럼프가 있으면 한두 달 그만두다가
그렇게 하면서 10년 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운동에 대한 생각을 그 끈을 놓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한 사진을 본다든지 하루에 한 바퀴만이라도 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의식적으로 돌다 보면은 정말 머지않아서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이번에는 절약하기라는 목표에 대해서 성공했던 어떤 분의 사례인가 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하루에 1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가량 모은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돈 1,000원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구매하는 품목을 조정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커피를 마실 때 라지를 마시는 분들이 스몰을 마신다던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편의점이나 믹스커피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둘째, 하루 1달러를 절약하는 또 다른 전략은 친구나 동료와 그날 하루의 자잘한 사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썼답니다. 라지 사이즈 커피를 주문해서 작은 머그잔에 나눠 먹는 식이죠. 그리고 셋째, 1달러씩을 매일 절약했다면 그해 말에 365달러를 모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외로 생긴 돈으로 하고 싶은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매일 하나씩 추가해 보았답니다. 365달러라면은요,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돈인데, 어쨌든 가외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온전히 정말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것에 온전히 투자한다,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물의 목록을 적어가다 보면은 가슴 설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모으면 즉석에서 물건을 질러서 채워지는 값싼 만족감보다 장기적이고 규모도 큰 재정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로버트 마워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폭넓은 인간관계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나와 흥미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교육센터, 운동 모임, 동호회 같은 것들을 적어내려 간다. 둘째, 매일 장소와 모임을 추가해 나간다. 잊지 말자. 이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다. 그냥 생각을 모아놓은 것뿐이다. 셋째, 충실하고 행복한 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어디서 사람을 만났는지 물어본다. 마지막 넷째,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만 바빠서 할 수가 없다면 처음에는 참석률을, 그 기대치를 아주 낮게 잡는 것이 좋다. 단지 한 번만 참석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어쩌면 단 15분이나 20분만 앉아있다가 자리를 뜬다라고 가볍게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먹으면 스케줄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동호회든 어떤 모임이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면서 엄두가 안 나서 질르시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번째 단계가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주 3회 나가야 되는 교육센터 모임이라면은 정말 엄두가 안 나면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거죠. 그냥 남들 3번 갈 때 나는 한 번 간다. 남들 1시간 앉아있을 때 나는 20분만 앉아서 얼굴만 비췄다가 그냥 그 수업 교실을 나오겠다라고 가볍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동안 엄두가 안 나서 시작하지 못했던 그런 모임에도 어쩌면 첫 발을 디디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만 더 볼까요? 생산적으로 시간 활용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공한 어떤 분의 사례입니다. 이 부분 흥미롭네요.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쓸모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든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목적 없이 쇼핑하며 돌아다니는 것, 쓸데없이 잡지를 읽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등은 우리가 보통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흔한 사례들이다. 두 번째 단계, 현재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든다. 그리고 이 목록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추가해 나간다. 세 번째,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았다면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본다. 단, 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소심하게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고 싶다면 하루에 3문장만 쓰는 것이다. 요가를 배우고 싶다면 체육관 로비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 원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더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마지막 네 번째, 생산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목록을 매일 만들어 본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적어 본다. 네, 지금 이렇게 작은 전략들, 스몰 스텝 전략의 사례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변화를 꾀할 때 고통스럽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 때문이 아니라요. 일단 시작은 하고 어쨌거나 끊지 않고 반복만 하다 보면은 그 활동들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뇌가 그렇습니다. 괴롭지 않게 반복할 수만 있다면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그 활동에 재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려면 반복은 확실히 해야겠죠. 만약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며칠 만에 하기 싫어질 정도로 저항을 느끼거나 다른 변명 때문에 그 활동을 뒤로 미뤄둘 정도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은 스몰 스텝 전략에 비해 충분히 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반복만 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점점 커진다. 왜 인터넷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뇌구조 같은 농담거리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뇌구조 속에서 바로 그 행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것. 그것이 운동이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되었던 글을 쓰는 것이든 블로그를 꾸미는 것이든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든 말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해서 그 활동을 오래 반복하는 것. 이 이야기의 사례 중에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것은 저 소설가 김현수 님이 어떻게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글을 쓰는 김현수 님은 원래 많은 작가들이 그렇지만 운동을 원래 좋아하고 막 건강하고 그런 체질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그렇다고 돈을 투자하거나 막 장비를 사서 거창하게 운동할 만한 성격은 못 되고 그래서 그저 하루 15분만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냥 운동화 끈을 묶고요. 집에서 나와서 하루 15분만 걷던 뛰던 어디론가 향한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보고 15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뛰고 싶으면 뛰고 걷고 싶으면 걷고 어쨌든 그렇게 15분을 갔다가 15분을 돌아와서 하루에 30분 운동을 반복하는 동안 김현수님은 운동에 재미를 붙였고 지금은 마라톤하는 그런 소설가가 되었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으신 것들을 작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실 마음이 좀 들으셨는지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면요, 보상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로버트 마우어는요, 그 행동이 작은 만큼 보상 역시 작아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스스로에게 태블릿 PC를 사주거나 백을 선물해야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보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기업에 설치된 의견 수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의견 수렴함 제도는 노동자들의 평균 4분의 3이 참여할 만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참여율이 우울할 정도로 낮아 최상의 조건에서도 평균 25%를 넘지 못한다. 또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의 아이디어가 90%가량 채택되지만 미국은 단 38%에 불과하다. 이런 차이는 왜 일어나는 걸까?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다. 미국에서는 보통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큰 금액이 현금으로 주어진다. 이 방식은 의도가 좋고 일견 상식적인 접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 경제적 보상에 어울릴 만큼 크고 대단한 아이디어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이지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드물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평균 보상액이 고작 3.8달러로 미국의 평균 458달러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매년 공식 행사에서 그의 최고의 아이디어에 대해 회장상을 수여한다. 여기에 따라오는 부상은 고가의 시계도 새 차도 고액의 상품권도 아니다. 고작 만년필일 뿐이다. 하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도요타의 회장 에이지 도요타는 매년 150만 개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그중 95%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고 자랑했다. 보상이 매우 강력한 심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보상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자기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서 커진다. 크고 화려한 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개선에 대한 전문가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하고 또 유용한 공헌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큰 돈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보상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이 일에서 찾아야 하는 자극과 창의성이 억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번 큰 보상을 손에 쥐게 되면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내적인 동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보상이 너무 크면 그 보상에 집착하게 되어서 개선하는 재미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려면은 그 변화하는 맛, 조금씩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것이 가장 재미있어야 되는데 커다란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 보상에 눈이 멀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재미 자체는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작아야 한다. 보상이 너무 크면 내재적인 동기를 위축시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작은 보상은 인정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 작은 보상은 기여한 공로에 대한 찬사의 상징으로 사람의 내적 동기를 격려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고작 5달러짜리 식사권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이다. 직장인들에게 전달되는 동료들의 사랑의 편지, 끝까지 버티는 아이에게 주어지는 작은 사탕 하나도 인정의 한 형태가 된다. 내가 언제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라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물어보라. 대부분 상사로부터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을 때거나 늦게까지 일하는데 누군가 커피를 가져다 준다던가 하는 작고 사소한 일들이다. 네, 그래서요, 로버트 마우어는
우리가 변화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지만 그 보상은 아주 작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아주 작은 보상, 우리에게 아주 작은 보상을 주려고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그 보상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한 스텝 나아가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종의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밤에 법대 도서관에서 버티는데 매일 9시인가 되면은 집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9시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10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텨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 버틴 날은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5516번 버스를 타는 동안에 그 버스에 앉아 이어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보상이죠. 하지만 그 음악을 듣는 재미에, 그리고 10시까지 버티지 못하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듣지 못하는 그런 벌 때문에 이 친구는 밤 9시에 엉덩이를 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조금 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 음악 몇 곡을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제 기억에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만약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싶은 것을 먹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라고요. 사람의 만족은 끝간데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적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어떤 통제를 가하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 보상으로서 통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달콤할 수 있겠죠. 작은 보상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들어야 한다라는 로버트 마우어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그리고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온종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10분 동안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도 보상이 된다. 내가 아는 전업주부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잠깐 쉬고 싶어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긴다.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 나는 보통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깐씩이라도 운동해보라고 권유하는데 그런 방식 자체가 일종의 보상일 수 있다. 만약 스스로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는 성향이라면 보상으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목욕하기,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연주하기, 친한 친구에게 전화 걸기, 마사지 받기, 침대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퓰리처상이나 오스카상과 같은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작은 즐거움을 누릴 자격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작은 칭찬, 한 접시의 생선 요리, 보름달, 빈 주차 공간, 모닥불, 아름다운 노을, 따뜻한 스프, 차가운 맥주. 우리 인생에 커다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들부터 즐기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로버트 마우어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중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